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2025년 8.15 강복절과 건국절 80주기를 맞이해서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 말씀 가지고 땅에서 나오는 둘째 짐승의 정체와 적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1980년, 오늘 80주기가 되는데요. 1945년 8월 15일, 이렇게 이제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 강복 겸 또 건국을 한 날입니다. 그래서 저기 대통령 취임식이라고 이렇게 이제 쓰여 있는데요. 우리가 현재 제가 어제도 강복절 경축식 하는 걸 봤는데, 정말 아쉬운 거는 강복절만 기념하고 이 건국절에 대한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있을 때 79주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참 그게 너무 아쉬웠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강복을 하면서도 건국한 날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임시정부를 건국절이라 해가지고 이거를 안 지키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임시정부는 우리가 결혼식도 보면 약혼식이고 결혼식이 있듯이, 그건 임시로 한 그 기념일 약혼식처럼요, 기념하듯이 또 본 결혼식은 성대하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8월 15일 강복절은 정말 우리가 건국절로서도, 강복절이자 건국절로서 지켜는 것이 마땅한데, 정말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고, 또 다른 거 하나는 여기에 이제 이렇게 또 최초에 이렇게 또 건국한 그 주요 인물에는 홍범도, 김구 이렇게 나오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또 여기 빠져 있다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그 역사 인식에 대해서 좀 문제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정치인들 가운데 그런 게 심한데요. 오늘 여기 8.15 광복절도 대통령 취임식 하면서 건국절로 같이 했던 겁니다. 1948년에. 그래서 우리가 강복절 겸 건국절인데, 이번 80주기에 건국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고, 또 이승만, 건국을 한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 역시 김구하고 홍범도, 사실은 홍범도 독립운동가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홍범도는 좌익 독립운동가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공산주의 독립운동가였는데, 그거를 우리나라 처음에 이거를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했다는 거는 정말 너무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좌익 독립운동가도 우리가 기린다면은 김일성도 독립운동가라고 그러잖아요, 북한에. 김일성도 같이 기념을 해야 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은 이렇게 고려를 안 했다는 것이 너무 아쉬웠는데, 오늘 제가 요 땅에서 올라오는 요 둘째 짐승의 정체와 적그리스도, 요거에 대해서 제가 강복절날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좀 말씀드릴 것은, 자, 여기 위에 제목을 보시면 8.15 강복 80주기. 제가 여기 이렇게 지난번에 앞에 그 6.25 전쟁 할 때도 제가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7월 17일 지원절 때도요. 이건 대한민국은 제2식민지 시대다,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왜 써놓은 거냐면은, 요게 이제 조선 총독부, 일본이 이렇게 식민시대의 조선 총독, 이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총독인데요. 이렇게 하지만 이것이 일본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이거 조선, 우리나라고 광화문에 이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거 왜 우리가 식민지 된 거냐 하면은,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 주권을. 그래서, 그런데 오늘날은 그러면 국민 주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날 국민 주권은, 그래서 제가 제2식민지라는 거, 왜 주권을 우리가 없다고 그런 거냐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헌법 1조에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주권을 행사하는 게 투표입니다. 근데 투표를 우리가 도둑맞으면 어떻게 돼요? 주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대표기관 우리나라 국회죠. 여기도 국민이 주권을 행사해서 투표를 해서 여기 뽑아서 여기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부정선거로 해서 국회의원들이 여기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면
국민이 주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안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겁니다. 현재 물론 지금이 22대 국회인가요? 그리고 2020년 4월 15일 총선거 거기 21대 국회인가 그래요. 그때도 마찬가지 부정선거였어요. 그 다음에 22대 이번에 2022년 이게 뭐예요? 2024년도 했었죠. 2024년도 4월 10일 총선거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이 뭐 192석이요. 이것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선거로 이제 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요. 이렇게 당선돼서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국민들이 주권을 빼앗긴 상황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제2식민지 시대라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오늘날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치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제가 혼란을 주고 또 막 이렇게 분열을 시키고 이러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분명한 이 팩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선거위에 발표하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거를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192석인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사실을 드러나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좀 불행하게도 이번에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이재명 대통령 어제 이렇게 경축식 하고 그래서 뭐 임명식도 하고 그랬는데 국민 임명식 정말 죄송한 얘기다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제2식민지 시대로서 부정선거 대통령 선거에도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그 통계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대통령 선거도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선거죠. 김문수 후보고요. 이것이 완전하게 부정선거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거를 제2식민지 시대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얘기하는 것은 뭐 뜬금없이 그냥 이렇게 음모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러한 부정선거가 계속된다면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망해버립니다. 망해버려요.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존중을 받지 못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왜냐하면 외국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이거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이 잘못된 정치인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나락으로 멸망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뭐 나라를 분열시키거나 아니면은 정치인들을 폄하하거나 저는 어느 정당에 소속된 것도 없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제가 방송을 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이게 왜 우리가 제2식민지 시대에 이렇게 적어놨나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 뭐라 했어요? 탄핵 신분인데 하이브리드 전쟁 중이라고 해서 이거 하이브리드 전쟁 중이면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 중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에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하이브리드 전쟁 중이므로 비상계엄은 적합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여기 있던 이 8명의 헌법재판소 재판소 판사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게 무슨 소리냐 내란이다 그래가지고는 판결을 했고 8대0 전원일치로 판결해가지고 윤 대통령을 이렇게 이게 파면이 아니고 이렇게 대통령을 탄핵을 시킨 그런 장면. 그래서 여기 이분들이 정말 이 중에서 8명 중에서 6분들은 대법관들이 선거관리위원장을 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런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거에 지금 부정선거가 있어서 거기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300명을 투입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부정선거를 밝히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망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 중이다. 하이브리드 전쟁이 눈에 안 보이는 전쟁. 근데 이 8명의 대법관들이 그를 탄핵을 시켜버리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도 안 돌아보고. 이 중에 6분은 선거관리위원장. 본인들이 거기에 관련돼 있으니까. 우리가 대개 보면은 이거 일본 식민지 시대에 이거 보면은 여기 식민지 시대 할 때 조선 총독부 이렇게 할 때 을사오족이 있었다고 그러죠. 우리 제2식민지 시대에는 여기에 어떻게 보면 을사팔족 그거 좀 유사합니다. 이분들은 여기 이게 누구예요? 문영배 이거 소장이었었죠. 이분은 전라도 순천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정말 우리나라 이렇게 조선 총독부 우리나라가 망했을 때 바로 을사오족이 있듯이 이분들은 우리나라
정말 제2식민지 되는데 아주 커다란 아주 공헌이라기보다는 그런 악역을 담당했던 이제 그런 여덟 사람입니다. 여기 이름이 쫙 나와 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어제 그 8.15 경축식 하는데 여기 이제 이재명 이분이 물론 부정선거로 당선됐지만 뭐 대통령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라 하면은 이분이 독립 역사 부정 용납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야, 이게 지금 본인이 부정선거로 당선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정말 이거를 인식을 좀 해고서 이게 선거 제도를 이렇게 개선해야 됩니다. 이게 MBC가 적극 옹호하고 있습니다. MBC. 근데 또 MBC는 도와줘요 트럼프 워싱턴 찾은 부정선거 망상. 이거 지금 워싱턴에 가서 우리나라 전 국회의원이 민경욱 의원인가 그래요. 한국의 부정선거 심각하다. 그러면서 그 워싱턴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MBC가 이거는 망상이다. 여기서 MBC는 이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고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MBC 요 행적을 보면은 JTBC도 마찬가지입니다. JTBC, MBC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JTBC도 마찬가지예요. JTBC 보면은 윤 부정선거 영화 관람 대선 앞 음모론, 이거 음모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부정선거에 왜 본인 당선 없는지 만들려고 긍정.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그게 없었다 이거예요. 왜냐? 먼저 번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0.7% 차이로 민년도에 그 전에 대통령 선거할 때요. 이재명 후보가 0.7%로 이게 떨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그런 대부분의 0.7%는 재검표하자 그럽니다. 근데 절대 재검표 신청 안 합니다. 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재검표하다가는 부정선거 들통난다. 졌지만은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재검표를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계엄을 발동한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윤석열 부정선거에 왜 본인 당선 없는지만 그러니까 왜 그때 본인이 당선됐는데 왜 부정선거라고 하느냐. 당선됐어도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이렇게 많이 부정을 했지만은 실패를 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잘못 계산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아마 4년 전에 이미 그때 그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계산을 잘했으면은 그 당시에 이재명과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됐었겠죠. 그러나 이제 두 번째 다시 했을 때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고 다시 부정을 하자 전산 조작을 잘 해가지고 다시 당선을 됐는데, 이게 지금 본인이 이렇게 된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저도 지금 이 말하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부정해왔다고 하는 거를 음모론이라는데 JTBC. 요거는 뭐야? 한겨레. 그러니까 여기 아주 패턴이 있습니다. JTBC, 한겨레. 네? 그리고 앞에 보면은 또 요거 MBC. 요거는 부정선거라 그러면 막 펄쩍 뜁니다. JTBC, MBC, 한겨레, 또 뭐 오마이뉴스 이런 신문들이요. 근데 요 JTBC 보니까 저 대통령 탄핵 때 보니까는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이 중국이 부정선거 배후 의심한다 그러면서 중국이 JTBC에 1,000억을 투자했다. 이거를 얘기를 해줍니다. 이거를 의혹을 제기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결국 JTBC는 우리나라 방송이 아니에요. 중국 방송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베이징으로 본사로 옮기든지 왜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정치인들을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이거 JTBC, 또 이거 한겨레.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JTBC, 한겨레, 또 MBC, 또 오마이TV, 오마이뉴스. 제가 요 오마이 거는 안 적어놨는데 거기서 또 음모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동일한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보면은 또 이제 어제 요거 8.15 요거 경축식 하는 걸 보니까 제가 요거 경축식 때 이거 보니까는 처음에 누가 이 국기에 대한 맹세 그거를 나서 읽냐면요. 이 홍범도 요거 이분을 뭐 했던 사람이 그 낭독을 하더라고요. 홍범도. 그래서 여기 또 이거 보면 뭐예요? 이게 오마이TV죠. 오마이TV. 윤석열이 지으려던 이름 홍범도 꺼지지 않는 민족 영혼 불꽃. 이거를 또 8.15 강복들 때 요걸 띄우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요 우측도 보면은 요게 오마이
TV고 오마이 뉴스에서 여기 나온 건데요. 여기 오마이 이거 작죠. 여기서도 이 글씨를 크게 보면은 제가 이거를 확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 여기 뭐예요? 여기 오마이 뉴스인가 그래요. 막 나갔던 윤석열 독립군 장군에게 무슨 짓을 한 거. 이 홍범도에 대한 그러니까 육사의 홍범도 상이 있는데 이거를 윤 대통령이 공산주의자 독립운동가니까 이거를 우리가 예? 그러면 김일성 통상도 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 독립운동 했다고 그래. 다. 근데 여러분 대만에서도 여러분 대만에서 모택동 그걸 기념합니까? 안 합니다. 모택동도 독립운동 했어요. 중국을 위해서. 그러나 대만이 자유민주주의는 안 합니다. 자기네가 공산화가 되니까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를 그래서 그 문제 제기를 했더니 요 TV가 오마이 TV죠. 이거 오마이 뉴스. 여기 오마이 뉴스. 이거 글씨 작지만요. 막 나갔던 윤석열이래요. 그래서 정말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언론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이게 MBC가 보세요. 이 MBC 이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또 MBC죠. 이게 크게 하면 뭐냐면요. 이게 전에도 제가 여러 번 했지만은 순천 풍덕초 합창단 정을성 동요제 대상수상. 이게 순천에서만 어린이들을 순천에서만 한 게 아닙니다. 목포 초등학교, 뭐 광주 초등학교 십몇 년 동안이요. 이게 정일성이라는 게 누구냐면은 이 공산주의 중국 공산당 국가를 만들고 우리나라 그 6.25 전쟁 때 북한에서 그 북한 군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을 응원했던 그 광주 태생입니다. 이게 중국 시민이죠. 중국 국적이죠. 이거를 그냥 10년에 걸쳐서. 근데 이거 광주에서도 이거 광주 공원에 뭐예요? 정일성 요 광주시에서 만든 공연도 있어요. 이거 공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러한 세력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제2시민지 시대로 제2시민지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해서 결국은 이게 5.18 또 제주 4.3 그걸 기념하잖아요. 여러분 엊그제도 일본에서 야스쿠니 또 8.15 이제 신사 참배하는데 정치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막 비난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 5.18이라든지 사실은 이 제주 4.3이 거기 전범들과 또 공산주의자 같이 기념하고 있어요. 일본의 야스쿠니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숨어있던 뭐 5천여 명의 유공자도 안 밝히잖아요. 지금 뭐 40년이 지나도 거기에 숨어있던 전범들과 공산주의자들 결국은 우리나라 사회 곳곳에 뭐 유공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사회 곳곳에 특혜로 들어가서 지금 뭐 방송국, 국회, 뭐 선거관리위원회, 뭐 사법부, 뭐 교육계 뭐 이런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윤 대통령도 어떻게 돼요? 힘없이 이렇게 탄핵을 당하고 정말 이렇게 물러날 수밖에 없나. 여기 보면 이제 을사오적과 비유되는 을사팔적 여기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제2식민지 시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말 저도 이렇게 방송에 앞서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상황을.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는데 요한계시록을 왜 13장을 봤냐면 여기에 보면 짐승이 나옵니다. 이 짐승은 뭐냐면은 그 사탄, 용으로부터 이렇게 용의 하수인입니다. 그 하수인이 짐승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사탄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 여기 보면은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요거 12장 7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그러니까 마귀, 용, 옛뱀, 사탄 같은 말입니다. 사탄 또 사단 또 온천하를 끼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쫓겨나 그러니까 땅으로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저가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와가지고는 이제 막 이렇게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말고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가서 땅으로 내려와서 유혹을 이렇게 여기서 보면 유혹하는 게 이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 마귀의 하늘에 쫓겨난 용 사탄의 거기에 하수인으로 활동하는 게 뭐예요? 이게 짐승입니다. 거기에 잡히게 이게 1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첫 번째 짐승에 나와요. 첫 번째 짐승은 요 뿔이 여리고 그 다음에 얼굴이 7이라고 그랬어요. 얼굴 모양은 사자 같고 발은 곰 밟고 몸은 표범같이 생겼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상상을 해서 뿔이 10개 이게
뚜리 어리워. 근데 요게 첫 번째 짐승인데 그거 이제 13장 1절부터 오늘은 두 번째 짐승 요거 13장 11, 18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 요거는 첫 번째 짐승의 하수인입니다. 요 적그리스도인데 첫 번째 짐승이 용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용의 이제 부하가 된 거죠. 첫 번째 짐승이. 근데 요 첫 번째 짐승이 용의 부하인데 두 번째 짐승은 이 첫 번째 짐승으로부터 이렇게 하수인 역할을 하는데 오늘 여기서는 주로 첫 번째 짐승의 하수인 또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그거에 대해서 쓴 것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게 앞부분 설명하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걸 보시면은 우선 그 강복절 이거 80주기입니다. 또 건국절입니다. 건국절 얘기를 안 하는데 참 제가 너무 아쉬운데요. 그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부모 없는 고아나 마찬가지예요. 고아. 절대로 건국절 기념 안 합니다. 이 고아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저 앞으로 정말 어떻게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자 짐승에게 건세를 위임받은 거짓 선지자의 출현. 요거 거짓 선지자인데 요거 그림은 오른쪽에 요거 그린 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여기 또 다른 짐승이 두 번째 짐승이에요. 아까 첫 번째 짐승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거는 첫 번째 짐승은 제가 요 앞에서 여기서 여기 첫 번째 짐승이 뭐야? 요 13장 1절부터 10절.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 오늘 이거 두 번째 짐승 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봄에 또 다른 짐승. 이거 두 번째 짐승이에요. 땅에서 여긴 땅입니다. 땅. 앞에 거는 바다에 썼어요.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그 양인데 두 뿔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용처럼 말을 해. 근데 말은 또 용처럼 용은 여기 사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겉모양은 양처럼 생겼는데 진짜 본성은 뭐예요? 용은 아까 사탄, 마귀, 사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도 보면은 그 양같이 생겼다. 세컨드 비스트라고 했어요. 두 번째 짐승은 세컨드 비스트, 어린 양이다. 뿔이 두 개다. 혼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용처럼 말을 한다. spoke like a dragon. 드래곤처럼 얘기한다. 드래곤은 사탄을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요거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계시록 16장 21절에도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섯째 천사가 큰 대접을 큰 유프라데 이건 여섯째 인입니다. 여섯째 인의 재앙에서 여섯째 대접이에요. 그 다음에 동방에서 온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용이 있다고 그랬죠. 이건 사탄이죠. 또 사탄의 사주를 받은 사람이 짐승이 있어요. 짐승이 있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래서 여섯 번째 인을 띄었을 때 요런 게 이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 짐승. 짐승은 용의 하수인.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하수인. 이런 식으로요. 요게 이제 거짓 선지자도 이렇게 나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요 거짓 선지자라는데 요 모습을 보세요. 두 뿔이 있죠. 그 다음에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얼굴은 뭐예요? 용의 사탄의 이렇게 늑대의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들을 쫙 이렇게 욕있는 거예요. 양의 목자처럼 진실한 목자처럼 이렇게 의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1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여기 거짓 그리스도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한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이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예수님도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미혹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거 크게 보면 이렇게 얼굴을 한번 여기 보세요. 실제로 모습은 늑대의 모습인데 요거 양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양의 옷을.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양들을 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실제로는 이제 거짓 선지자다. 요거를 여기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봤는데 그러면 이제 질문을 좀 하나 해보겠는데요. 질문을 보면은 어떤 질문을 하냐면요.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온 첫째 짐승의 박해 후에 땅에서 나온 두 번째 짐승의 또 다른 박해가 찾아오듯이 성도들은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깨어 있어야 함을 알고 있는가? 야, 근데 여기서 아까 제가 여기서 이제 여기 이게 첫 번째 이거 짐승이 나왔는데 두 번째 짐승이 또 나왔다 그랬죠. 여기 보면은 13장 1절부터 10절은 오늘 제가 안 하는 겁니다. 너무 길어서. 근데 첫 번째 짐승이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엔 두 번째 짐승이 땅에서, 첫 번째는 바다에서. 바다에서 이렇게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이렇게 이게 나온 건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은 이 첫 번째 짐승이 하수인인데 요거는 땅에서 올라왔다. 땅에서. 근데 이렇게 첫 번째가 나오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두 번째도 또 나온 겁니다. 두 번째도. 그래서 오늘 요 질문하는 내용이 뭐예요? 예? 질문하는 내용이 아까 여기서 보니까 질문하는 내용이 뭐였어요? 여기 보니까는 바다에서 나온 첫째 짐승의 박해 후에 땅에서 나온 두 번째 짐승의 또 다른 박해가 찾아오듯이 짐승이 오면은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7년 대환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의 그 후반기에 주로 요게 이제 집중돼서 이제 그런 환란이 오는데, 그리고 요게 우리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 자, 그런데 우리도 1980년도에 어떻게 1945년도에 해방이 됐죠. 식민지에서. 근데 우리가 또 방심하면서 이게 식민지에서 해방됐는데 이게 8.15 강복 80주기를 맞이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또 다시 식민지 됐어요. 또 찾아왔어요. 왜? 이번에는 일본 사람이 식민지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 국회를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이 장악하고 또 대통령도 장악하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주로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이런 것보다는 뭐예요?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이제 이러한 쪽에 가까워, 특히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 쪽으로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거는 조선 총독부였지만은 이거는 정말 이 북조선 총독부, 여기 보면 북조선 총독부가 공산주의자들의 총독부가 바로 여기 국회를 점령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왜요? 우리가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첫 번째 짐승이 박해 후에 두 번째 짐승이 또 찾아왔었어요. 우리도 이거 방심하지 마, 깨어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방심하다가 이렇게 제2의 식민지로 우리가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 왜 언제부터 이렇게 방심하느냐? 내가 전에도 얘기했죠. 1980년 8월 5.18 이미 5.18 자체는 거기에는 이것이 정체불명의 한 1000여 명의 그 무장 폭력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 지금 폭력 세력이 이게 지금 이게 어디하고 관련이 되냐면 지금 저 20세기에 그 DNA 수사 기법하고 안면 수사 기법 있잖아요. 컴퓨터 PC요. 그걸로 이렇게 막 해보는 결과 저 유엔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5.18 그거 보면은 대부분의 북한 쪽에서 발견이 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물론 100%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 중에 다른 것들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일본의 야스쿠니처럼 5.18을 어떻게 성역화했잖아요. 그냥 일본의 야스쿠니가 전범하고 또 2차 세계대전 전범하고 또 희생자들을 그냥 같이 기념하다 보니까 완전히 뭡니까? 우리 그냥 비난받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5.18도 마찬가지예요. 5.18 거기에 제2 6.25 전쟁이에요. 6.25 전쟁이라고 그래요. 군사 전문가들이. 그 제2의 6.25 전쟁, 거기에 전범들하고 또 폭력 세력,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폭력 세력, 또 밝혀지지도 않는 5천여 명의 유공자, 영다 이런 거, 그거 아무런 이게 정말 그것이 없는데 무조건 가서 그냥 참배하는 겁니다. 제2의 야스쿠니, 일본의 야스쿠니처럼. 제주4.3도 마찬가지예요. 제주4.3도 그거를 완전히 그냥 국가 폭력이다 핫살이 이렇게 몰아가지고 거기에 공산주의자의 폭동과 이런 것들은 다 숨기고요. 그 우리나라의 이러한 그 일본의 야스쿠니 같이 전범들을 일본이 계속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겠어요? 또 전쟁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게 독도도 막 자기 거라고 막 우면서 또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공산주의 이 전범들을 그거를 갖다 밝히지 않고 그냥 막 무조건 참배하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어떻게 됐어요? 다시 제2식민지가 됐는데 이번엔 조선 총독부가 아니고 뭐예요?
북조선 총독부가 이게 들어섰잖아요. 또 중국 6.25 전쟁 때도 중국하고 북한이 협공을 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중국과 북한이 그 배후에서 우리나라 선거를 이렇게 하고 또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그런 세력들로 연결이 돼가지고 또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해서 사법부도 결국은 우리를 제2식민지. 그러니까 1945년 그 끝났는 줄 알았더니 다시 찾아왔잖아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바다에서 나온 첫 번째 짐승의 박해 후에 땅에서 나온 두 번째 짐승의 또 다른 박해가 찾아오듯이 성도들은 끝까지 방심하지만 우리 너무 방심한 겁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기용을 하면서 하이브리드 전쟁이다 이렇게 하면서 했지만 이미 요즘 우리 사법부에서 을사팔적이죠. 그 헌법재판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여지없이 다시 제2식민지로 접어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11절에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러니까 겉은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은 그 안은 뭐예요? 예? 요거 양의 옷을 입고 그 안에는 뭐예요? 늑대잖아요. 그 요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공산화의 지금 위기에 제2식민지인데 일본이 아닌 이제 그 공산주의의 이 공산주의를 우리가 이제 20세기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인데 이 짐승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시록에 나온 짐승 이 하수인과 마찬가지예요. 그 짐승의 하수인의 또 하수인 이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 이제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다 민주화, 평화 다 그런 식으로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주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예?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늘에 쫓겨난 용이 미가일과의 이제 하늘에서 전쟁을 하다가 땅으로 쫓겨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쫓겨났는데 옛뱀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하다가 예? 땅으로 와서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 미혹하는데 이 용이 쫓겨나가지고 땅에서 좋은 일 하면 괜찮은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쫓겨난 용이 사탄이 하는 게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니라.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그 다음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더라.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가 땅으로 와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자기가 부리는 짐승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인하고 진리가 없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의 아비가 되니까는 결국은 이것이 우리가 여기에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아까 두 번째 짐승에게 또다시 당하듯이 우리가 완전히 다시 제2의 식민지로 이렇게 빠져들어가고 있는. 왜? 양같이 양처럼 뿔이 있고 그러나 그 안은 용처럼 용, 늑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별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또 질문 하나 하면 여기 보면은 여기 정치인들이나 기독교인들 중에 짐승의 사주를 받고 광명의 천사로 활동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는 없는가? 야, 이거 지금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 요 모습이 고린도후서 요 광명의 천사 가정하는 게 뭐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그렇게 쫙 양의 옷을 입고 있는 광명의 천사를 이렇게 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그러면 예?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면서 이 짐승의 사주를 받고 우리 주위에 오늘날 20세기에는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어디냐? 이 공산주의 국가는 바로 이 마르크스, 포에르바, 뭐 엥겔스 뭐 이렇게 하면서 마르크스 그다음에 스탈린, 레닌과 스탈린에 이어서 뭐 저 중국의 모태똥,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김일성 다 이렇게 관련이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연결이 되는데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최근에 시진핑도 바로 스탈린의 그런 사상을 이어받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신문에서도 많이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광명의 전사로 이게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이게 뭐예요? 북한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경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물론 일본 식민지 시대 때도 이렇게 다 참배하고 이렇게 결국은 우상하게 절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상의 몰라요. 그래서 오늘 강복절과 건국절 80주기를 맞이해서 땅에서 나오는 둘째 짐승의 정체와 적그리스도에서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는 짐승에게 권세를 위임받은 거짓 선지자 출현했다 그랬죠. 두 번째는 뭐냐? 짐승에게 권세를 위임받아 경배할 것을 강요하는 거짓 선지자의 미혹. 그렇게 이렇게 양의 옷을 입고서는 이제는 요 짐승의 사주를 받아가지고는 이렇게 숭배하라고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나 또 하수인들이요. 12절에 보면은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먼저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해서 첫 번째요.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요를 first beast라고 여기 나오죠. 먼저 나온 짐승을요. 여기 아까 12 앞에 보세요. first beast.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이거 나온 것은 두 번째 짐승입니다. 여기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 여기 첫 번째. 또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 지금은 우리가 요거 두 번째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으로부터 어떻게 돼? 거기서 권세를 받아가지고 첫 번째 짐승을 경배시키는 겁니다.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짐승에게. 그래서 이거에 두 번째 짐승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러면 이제 이 두 번째 짐승이 뭘 하느냐, 이걸 보면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서 내려오게 하고, 그러니까 요거 이적을 이렇게 행하는 거 사람들을 막 유혹하겠죠. 다 쳐다보고, 이렇게 이적을 행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러면은 요 이적을 행하는데 여기서 사람을 미혹합니다. 근데 그래서 예수님도 이거를 경고를 하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믿는 사람,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 표적과 기사로다가 미혹을 한다고요. 오늘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도 이렇게 그대로 큰 이적을 행하지고 이렇게 좀 미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어떤 기적을 행하냐면 하늘에서 뭐 불도 내려오게 하고, 여기 보면은 여기서 보니까는 여기 보면은 심지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는 이제 이런 이적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14절에 보면 어떤 이적을 행하냐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그 첫 번째 짐승이 있죠. 거기에서 받은 그 권세로 이적을 행하는데, 이적을 행하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이 미혹을 당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은 칼에 맞았다가 죽을 뻔했는데 그 살아난 짐승을 내서 우상을 만들어서 이제 또 우상을 만든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다가 절을 하라고 그럽니다.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를 며칠 다 주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짐승은 이 거짓 선지자, 주로 하수인이나 거짓 선지자인데요. 이것들은 이제 그 첫 번째 짐승의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는 그 첫 번째 짐승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짐승은 또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거죠.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그 일본 식민지 시대에 신사 참배를 강요했잖아요. 그렇죠. 그 우상하게 절하는 거 일본 식민지 시대뿐만 아니고 여기 보면은 여기 이게 뭐예요? 김일성도 김정일, 김일성의 동상이죠. 북한에. 이게 다 경배하잖아요. 이게 우상의 경배. 결국 이거는 뭐예요? 짐승의 하수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0세기에 적그리스도, 공산주의. 그 다음에 이거 뭐야? 다 죽인다고 그랬죠. 이거 북한에서 이거 지금 여기 뭐야? 북한에서는 7,000명 이상의 이게 뭐야?
약 7,000명 이상, 2000년, 10년부터, 2000년부터 7,000명 이상의 총살을 당했다. 그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서요. 그래서 이러한 그 탈북자들의 또 증언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총살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나오잖아요. 북한에서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7,000명 이상의 이렇게 총살을 당하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일본의 신사참배 있었죠. 신사참배. 이게 우리 신사참배하는데 우리 여기에 사주를 받고 짐승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 또 하수인. 우리 또 목회자들도 많았어요. 다 이거를 하자고 가결하고 안 하는 사람을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예 평양 노예에서 그냥 추출해 버렸어요. 왜 신사참배는 하나의 국민의례인데 왜 안 하냐고 그러면서요. 이제 그 해방되기 전에 결국 주기철 목사님 이거 영화에 나온 겁니다. 이게 여기 보면 주기철 목사 언젠가 여기 영화였던 신앙이자 민족은 내 주기철 목사 영화 일사각오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정말 죽임을 당하는 고문을 받다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막 총으로 쏴 죽이고 여기 북한 같은 경우는 막 우상하게 절하지 않으면 막 다 총으로 쏴 죽이고 또 이렇게 참배 일본 신사침입니다. 일본의 그 뭐예요? 일본의 그 저기가 뭐예요? 짐승의 그 적그리스도 사탄의 그 하수인 짐승, 그 짐승의 하수인인 바로 그 하수인들. 거기 그 짐승을 위해서 경배하지 않으면 이렇게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럼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냐? 이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죠. 또 마오쩌둥의 숭배, 이게 숭배하지 않으면 되게 다 철거시켜 십자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중국의 십자가 철거고 태우는 건데 탄압받는 중국배. 어디 이제 신문 기사에 나왔던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성경의 말씀 그대로 이게 뭐가 돼요? 이렇게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겁니다. 양의 탈을 쓰고 이게 실제로는 용의 입을 용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늑대가 숨어 있죠. 그래서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첫 번째 짐승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게 하고 안 하는 자는 다 죽인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그 후 3년 반, 7년 대환란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 제일 먼저 후 3년 반에 아주 극심한 그 환란이 박해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짐승, 두 번째 짐승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강복절, 건국절 80주기에서 우리 이제 첫 번째는 뭘 얘기했어요? 짐승에게 권세를 위임받은 거짓 선지자에 출현했다고 그랬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그 다음에는 짐승에게 권세를 위임받아 짐승에게 경배할 것을 강요하는 거짓 선지자의 미혹. 그런데 이렇게 경배하라고 그래가지고 안 하면은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짐승의 이거 뭐야? 첫 번째 짐승. 여기에 하수인이 누구예요? 두 번째 짐승. 요 두 번째 짐승의 또 하수인이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 또 그 하수인들. 거짓 선지자 짐승의 두 번째 짐승의 하수인들. 이제 이렇게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거짓 선지자가 주는 짐승의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여기 짐승의 표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써 있죠.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고 그랬어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여기서는 그 표가 물론 마지막에 보면 666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666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았다. 요거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적이 있죠. 어디서 들어봤냐면은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다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 6장 6절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미간에 이렇게 붙이고 다녔어요. 근데 오늘 여기 이렇게 이마에 표를 받게 오른손에 했다. 666. 이거를 아마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그럼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근데 문제는 이 누구든지 이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매매를 못하게 하고요.
또 이것은 그 666이라는 것은 이 편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라고 그럽니다. 이 666이. 그러면서 여기 마지막에 18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기서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그래서 666이 그 짐승의 수라고 합니다. 짐승. 요거는 그 말세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7년 대환란 때 후 3년 반에 그때 아주 극심한 그 짐승에 의한 극심한 그 환란이 있는데 박해가 있는데 그 박해 거기에 우상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또 그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표를 주는데 666의 표를 준다. 그리고 그거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은 매매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박해를 받고 사람들이 다 이거를 받겠죠. 666 그 표를. 왜냐? 그래야 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 666의 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를 소개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문자적 해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름을 합한 수가 666이라는 견해. 그래서 옛날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이게 사용한 게 뭐 AD 10세기인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아라비아 숫자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헬라어 같은 거를 알파벳 헬라어를 갖다 이렇게 A는 뭐 1, B는 뭐 베타는 뭐 2 이런 식으로 했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네로를 갖다가 그 이름을 써서 보고서 이 알파벳으로다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660 나온다. 히틀러도 그렇다. 뭐 로마 교황도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 게 있었어요. 또 하나는 상징적 해석입니다. 7이 완전 거룩을 상징하지만 6은 불완전 수레입니다. 부정 또 미완성. 그래서 이렇게 세 번 기록은 3일째 모방해서 추측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 짐승의 수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불완전한 수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적용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자, 환란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자, 7년 대환란 우리가 말씀해 보면은 7년 대환란 제가 도표를 여기 그려놓지 않았는데 그 7년 대환란 기간에 요 짐승이 이거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두 번째 짐승 또 이제 육지에서 올라온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출현하는데 거기에서 요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떻게 해요? 요거 두 번째 짐승은 어떻게 나오세요? 경배를 강요합니다. 요 첫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에게 건세로 위임받은 두 번째 짐승에 경배하라. 첫 번째 짐승에 경배하라. 막 양의 탈을 쓰고요. 그리고 안 하는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줍니다. 그걸 경배하는 사람, 따르는 사람이. 그리고 이 짐승의 표가 없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매매도 못하게 하고 박해를 하고 막 죽이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러한 상황을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그러면 엄청난 박해가 있는데 다 짐승의 표를 아이고 받아야겠네 이렇게 다 받고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이게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앞에서도 봤지만은 이게 정말 이게 순교를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거 맞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도 이거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순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여기서는 중국의 공산당 창시자 마오에게 숭배하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안 하니까 십자가들이 다 불태워지고 탄압받고 북한에서도 이게 다 숭배하라는데 안 하는 사람들 그냥 총살. 그러니까 이게 신앙을 지킨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지금 여러분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그러니까 그 영원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환난을 어떻게 해요? 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환난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깨어있어 가지고 잘 통과해야 돼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죄의 식민지가 된 거예요. 여기 보세요. 8.15 강복 80주기 대한민국은 죄의 식민지 시대로 다시 접어들다. 당시에는 80년 전에는 왜 일본이 조선 총독부를 세워놓고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이 부정선거를 이렇게 이걸 막지 못해가지고 국민들이 깨어있지 못해가지고 이거를 방치하는 사이에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정치인들이 국회를 장악해서 어떻게 돼요? 북조선 총독부를 세워놨잖아요. 이거는 조선 총독부잖아요. 북조선 총독부잖아요. 대통령 선거도 또 여기서 탄핵을 시키고서는 또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또다시 부정선거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거를 장악을 해버렸는데 이 짐승의 요거 짐승과 같은 그 하수인의 역할을 하는 게 또 뭐예요? 아까 얘기했었죠. 예? 그냥 나팔 부는 나팔수들이 뭐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나팔수들이 물론 이 사람들이 이제 을사오적에 이거는 이제 제2식민지 되는 이제 을사팔적들이죠. 그 다음에 이 나팔수 이거 MBC 보세요. 여기 MBC 부정선거다 그러면 완전히 음모론 망상이다. 그 다음에 JTBC도 부정선거 붙자만 나와도 음모론이라 그러고 막 그냥 펄쩍펄쩍 뜁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한겨레 신문 이것도 보면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그럼 왜 당선됐느냐 0.7%로 졌어요. 첫 번째 대통령 선거에서. 그러면 그거를 재검표를 요청해야 돼? 안 합니다. 왜? 부정선거 들통날까 봐. 부정선거를 했지만 실패했어요. 두 번째는 다시 이번엔 또 성공을 했죠. 그러나 이거 JTBC 같은 이거 중국 JTB 천억 투자 중국 방송입니다. 이 중국 베이징으로 가지 않고 베이징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서울에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MBC도 이거는 북한의 평양에 본사를 둬야죠. 왜 여기 와서 해요? 그 다음에 이거 오마이 TV도 마찬가지고요. 요 오마이 뉴스도 요 홍범도 공산주의자를 갖다가 왜 안 했느냐? 왜 이걸 육사에서 없애려고 그러냐? 막 나갔답니다. 윤석열 같은 거 없애려고 그러니까. 그 김일성도 우리 엊그제 80주년 할 때 왜 김일성 독립운동 그거는 왜 소개 안 했습니까? 그래서 기념 안 했어요. 공산주의자들은 지금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통일님 하세요. 여기 MBC 또 마찬가지예요. MBC 공산주의자인 이 정일성 이 중국 국가를 만들고 남침을 도왔던 이 정일성 10년이 넘도록 찬양하고 공원까지 이렇게 세워놓고 그러니까 이런 신문 방송들이 그냥 나팔을 부는 겁니다. 나팔을 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거를 국민들이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제2식민지가 돼버린 겁니다. 제2식민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하이브리드 전쟁 중이다. 제3 6.25 전쟁 중이다. 제1 6.25 전쟁 1950년, 제2 6.25 전쟁 1980년 5.18, 제3 6.25 전쟁, 윤 대통령 탄핵 이렇게 하면서 제2식민지 시대에 이렇게 접어들어도 국민들이 깨어있지 못하는 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환란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지만은 어떻게 돼요? 깨어서 이렇게 식민지 시대 이거 다시 원위시키려면 쉽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8.15 항복절 건국절 80주기 땅에서 나오는 둘째 짐승의 정체와 저 그리스도 첫 번째가 짐승의 권세를 위임받은 거짓 선자의 출현.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엄청 많이 활동하고 있죠. 이 거짓 선자들, 거짓 하수인들, 첫째 짐승의 하수인들. 그 다음에 아까도 다 방송국도 마찬가지고 많이 하수인들. 양의 옷을 입고 참 민주하다, 평화다 이러면서 이렇게 뭐 평화통일, 종전선언 또 뭐 강복절날 또 그러는 목사님들도 많더라고요. 그제 그리고 거짓 선자 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고 이렇게 하고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탄핵시켜가지고 이렇게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정말 대통령, 전직 대통령 부부를 망신 주면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깨워서 이거를 제2식민지를 막았어야 되는데 막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것을 막지 못하면 한미관계도 파탄이 납니다. 파탄이 나요. 지금 한미관계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막 우락부락하고 막 그런 성급한 게 있어요. 그러나 아예 이 조선 총독부, 북조선 총독부 이 사람들은 미국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막 어떤 때는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미국과 동맹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진실한 마음이 있다면 지금처럼 미국 나갈 테면 나가라, 뭐 뺄 테면 빼라, 뭐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미 마음이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어서 정말 앞으로 이러한 그 제 식민지 시대를 우리가 다시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벌써 20년이 넘어갔습니다. 이 선거관리위원회 전자개표기가 도입된 게 20년이 넘어갔습니다. 25년째입니다. 군부 독재 25년, 타도하는데 25년. 부정선거 독재 타도하는 이 북조선 총독부를 타도하는데 25년 돼도 아직도 해방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기관이라 아무도 타치를 못하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법, 상권 분립이 아니고 사건 분립이에요. 입법, 사법, 행정, 선거관리위원회. 그래서 이상한 나라가 지금 되어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위기에서 벗어나기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는데 여러분이 꼭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